맨홀 뚜껑은 왜 원형일까?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유명한 회사의 면접에서 사용된 질문 중에 하나로서요. 그래서 유명해진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맨홀 뚜껑은 둥근 이유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이 드나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그 압력을 고루 받기 때문에 좀 파손이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보통 맨홀 뚜껑은 쇠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면접자들은 이런 다양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이런 질문에는 완벽하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추론으로 타당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의 둥근 이유에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려고 이 시간에 준비한 겁니다. 자, 수학적인 원리를 보면 맨홀 뚜껑이 왜 둥근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무거운데 만약 그 구멍 속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내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많이 힘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원형이면. 왜요? 지름보다 약간 적게 그 턱을 만들어 둔다면 안정적으로 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도 어느 쪽으로 기울여도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보다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놓는다면 툭 떨어질 겁니다. 삼각형이었다면 어떻을까요? 정삼각형이었다면. 맞아요. 그냥 얼핏 보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이건 잘 안 들어가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꼭지점을 먼저 넣고 다른 꼭지점을 또 넣게 되면 툭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형인 경우에는 중심을 지나는 어느 폭을 재어도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지름보다 약간만 작게 턱을 만들어 둔다면 바로 이러한 도형, 폭이 일정한 도형을 이름하여 정폭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폭이 일정한 도형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렐로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렐로라는 이름은 19세기 독일의 기계공학자 프란츠 렐로라는 사람이 이름을 딴 것인데요. 정삼각형이 한 꼭점에서 다른 꼭점을 지나는 세 개의 원을 그릴 때 원들이 겹쳐지는 가운데 부분이 바로 렐로 삼각형이 됩니다. 네, 좀 이름이 낯설죠? 아마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전은 원형이잖아요. 그 원형을 사용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판기 같은 데에서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동전을 넣었을 때 그 동전들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폭이나 어떤 무게로 구별을 하겠죠. 기계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꼭 원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폭도형이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고요. 무게도 알아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20펜스와 50펜스 동전은 정폭 칠각형 모양이고요. 인도의 2루피 동전은 정폭 11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폭도형의 어떤 폭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수학자 혹은 과학자들이 그 폭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어 둔 영상을 선생님이 찾아봤었는데요. 그것이 만약 자전거 2개의 바퀴가 된다면 폭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굴려서 간다고 하면은 굴러갈까요? 예, 굴러갈 텐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중심을 약간 움직이게만 만든다면 사람이나 자전거 차체는 위아래로 진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중심을 조금 더 이동해 둔다면 분명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굴러가는 자전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요. 만들기는 좀 어렵겠죠. 원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이 일정한 도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도 만드는 영상이 있네요. 자전거를 이렇게 정폭도형을 만든 영상이 있네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렐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엔진에도 쓰이는데요. 방켈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0년대 개발된 방켈 엔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피스톤 엔진과 좀 대비되긴 합니다.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떤 연비나 어떤 효율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요. 근데 그 방켈 엔진의 내부에 바로 렐로 삼각형이 쓰입니다. 이 방켈 엔진의 특징은 이런 피스톤 회전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맨홀 뚜껑이라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에서 우리는 왜 그런가?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실생활에는 어떻게 또 사용되는가? 이런 다양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수학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어떤 효율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된 여러 가지 수학 중에 재미있는 소재를 찾아보는 시간 혹은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소재들을 선생님은 주로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렐로 삼각형 그리고 정폭도형 다양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또 더 흥미롭고 즐거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맨홀 뚜껑은 원래 동그래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딱딱 맞춰 들어가는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강의한 이 내용도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물이 왜 그런가, 왜 저렇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까 보니까 정폭도형, 네. 렐로 삼각형 네.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다른 데 가서 좀 티내기도 좋고 유식한 척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제대로 하나 알았네요. 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렇게 정폭도형이나 렐로 삼각형이 쓰인 예가 또 있나요? 보통 연필하면 이렇게 육각형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의 한 필기구 회사에서는 이 렐로 삼각형을 활용해서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거 본 적 도면을 있어요.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엄지, 검지, 중지가 닿는 부분이 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잡기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쏙 들어올 수 있겠네요. 착용감이 엄청 좋고 가볍게 질 수 있죠. 게다가 무게 중심까지 안정적이어갖고 굉장히 효과적. 제가 대학 다닐 때 기타 쳤었는데요. 기타 네. 치다 보면 왼손으로 코드 잡고 이게 피크. 오, 피크. 그 피크가 아주 뾰족하게 되면 손이 다치거나 소리를 정확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을 동그랗게 만드는 네네. 식으로 해서 소리를 더 부드럽게 내거나 손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정폭도형 같은 형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톱도 이렇게 그것처럼 자르시고 길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수학이 용어가 좀 어렵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활용하면 네. 상당히 실생활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사백체 수학 내용을 듣고 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수학이 우리 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신기한 것을 떠나서 신비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백조 수학을 통해서 늘 항상 궁금하셨던 수학적 궁금증도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